꼬마 신부와 논란의 사랑 이야기. 편견일까요? 운명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랑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작은 몸을 갖게 되어 평생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키 크고 잘생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오직 그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남자를 데려왔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은 오후, 해가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며 화성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을 노랗게 물들였어요. 평화로운 전라 시골 마을은 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잘 익은 벼 향기, 상쾌한 공기 냄새로 가득 찼죠. 이곳, 작은 집 안에 특별한 아가씨, 임서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그녀는 22살이 되었지만 8살 아이 같은 작은 체구로 태어났습니다. 손은 가늘고 다리는 짧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는 늘 서아를 하늘이 주신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 못할 슬픔을 안고 있었죠. 임서아는 고엽제, 고이아피의 간접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참전 용사로 치열했던 전쟁에 참전하셨죠. 평화가 찾아온 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계셨어요. 독극물이 조용히 피에 스며들어 세대를 거쳐 유전되었고 서아가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아는 단 한 번도 운명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길가에서 운영하는 작은 찻집 일을 도우며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모녀의 찻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잠시 쉬어가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서아는 낮은 테이블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며 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아이처럼 작은 체구의 어른스러운 얼굴을 한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손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을 한 중년 남자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뭐야? 이 가게는 애들한테 서빙을 시키나?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침묵했어요. 서아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하며 애써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녀는 조용히 차가운 보리차를 테이블에 놓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물 드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죠. 이 꼬맹이가 서빙을 뭘 안다고. 실수로 나한테 물이라도 쏟으면 어쩔 거야. 아니면 부모가 억지로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손님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서아의 눈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죠. 이런 비아냥에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저분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저씨한테 피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엔 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굳건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그는 하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단정하면서도 강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호는 그 남자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저씨, 어디서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맘에 안 드시면 다른 가게로 가시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지지 않으려는 듯 말했죠. 이봐. 총각. 웬 오지랖이야.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남자를 바라봤어요. 사실이라고 해서 항상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하는 건 아니죠. 특히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무어라 중얼거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가게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아는 고마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나서서 보호해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전 괜찮아요. 지호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죠. 그 누구도 무례함을 참는 데 익숙해져선 안 돼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지훈의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죠.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아의 엄마,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총각, 참 좋은 사람이네. 우리 애 편들어줘서 고마워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불공평한 일을 보고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아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봐준 사람은 지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지훈은 찻집의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해칠녘,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을 때쯤이면 지훈이 나타났죠. 그는 단순히 차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들을 돕곤 했습니다. 컵이 담긴 쟁반을 나르기도 하고 손님들이 나간 테이블을 치우기도 했죠.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보리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서아는 달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거리를 두며 지훈의 시선을 애써 피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감히 믿을 수 없었죠.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길 꿈꿔왔지만 현실은 늘 잔인하게 그녀를 끌어내렸으니까요. 그녀는 작고 남들과 달랐으며 무엇보다 사회의 시선은 늘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가게에 손님이 뜸했어요. 지호는 여느 때처럼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죠. 서아가 테이블 위 카스텔라 접시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 씨, 잠깐 좀 앉을 수 있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서아 씨는 항상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불편하게 했나요? 지훈이 고개를 기울이며 진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서아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폐를 끼친다고요. 지훈이 되물었어요. 서아 씨, 난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서아 씨를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서아는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거짓도 없었어요. 오직 진심과 굳건함,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도시 사람이고 전 그냥 여기 사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게다가 보시다시피 전 남들과 다르잖아요. 서아 씨, 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난 서아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어요. 난 그냥 김서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중요해요. 서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지훈은 마치 그녀의 고집을 비웃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날 싫어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요.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심장이 멋대로 뛰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서아는 자신이 지훈의 존재에 익숙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찾아와 가게 정리를 돕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는데도 서아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찻집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문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어요. 왜 신경 쓰는 거지? 왜 허전함을 느끼는 거지? 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붕대를 감은 팔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팔 왜 그래요? 그를 보자마자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제 할머니 댁 지붕 수리하는 거 돕다가 실수로 미끄러졌어요. 지훈은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 그는 오히려 조금 즐거워졌죠. 매일 이 찻집에 오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가 장난 반, 진심 반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다른 편에서는 지훈의 할머니가 손자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는 서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훈의 눈빛을 금방 알아차렸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마당 정리를 돕고 있을 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요즘 무슨 마음 쓸 일이라도 있는 게냐?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내가 늙었어도 눈뜬 장님은 아니란다. 그저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무래도 박 여사님 댁따님, 서아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죠. 허나, 그 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는 있느냐. 숱한 편견들을 마주할 각오는 되어 있고,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 서아 씨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 사람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이 한순간의 감정을 넘어섰음을 알았고 또한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아에 대한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는 이 사실을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이라면
어머니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식탁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너 뭐라고 했니? 그 땅꼬마 같은 애 말이야. 지훈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진심이에요. 서아 씨 사랑해요. 엄마,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 엄마는 허락 못해.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훈아. 넌 배울 만큼 배웠고, 직장도 번듯한데, 너한테 걸맞은 애를 만나야지. 그런 결함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다. 그 말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모진 말을 내뱉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엄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아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착한 사람이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걔는 너한테 안 어울려. 모르겠니?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거라고. 내 친구들, 우리 친척들. 누가 그 애를 이 집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겠어. 지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들이 인정 안 하면 어때요? 엄마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제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런 애랑 평생을 살아? 넌 남들 시선 신경 안 써도 전 남들 시선 신경 안 써요. 전 서아 씨만 있으면 돼요. 집안의 공기는 지훈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까지 크게 다툰 적은 처음이었지만 그는 이 사랑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문은 지훈의 생각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온 마을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마을 회관에서, 찻집에서, 어디에서나 아기의 찬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잘생기고 똑똑한 지훈이가 당연히 잘난 여자한테 장가갈 줄 알았지. 웬걸, 저런 불구 같은 애한테 빠질 줄이야. 저 애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안 자란다며? 쟤랑 결혼하면 애도 기영아 낳는 거 아냐. 끔찍해. 최 여사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들내미 하나 잘 키워놨더니 저런 애한테 홀려가지고. 길에서 쟤 돌아다니는 거 봤어. 꼴은 애면서 어른 행세는 다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오라던 채소, 바구니를 쥘 힘조차 없을 만큼 손이 떨렸죠. 모든 말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무리의 여자들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도대체 쟤 뭐가 좋다고 만나는지 모르겠어. 지훈이가 단단히 홀린 게 틀림없어. 제가 불쌍한 척해서 지훈이 돈 뜯어내려는 거지. 뭐겠어. 걔한테 사랑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 말들이 서아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이 아프게 저려왔죠. 자신에 대한 욕은 견딜 수 있었지만 지훈이 압박받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지훈이 찻집에 왔을 때 서아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그만해요. 지훈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아 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모두가 반대하잖아요. 지훈 씨 어머님도 절 받아들이지 않으시고요.
저 때문에. 지훈 씨가 이런 고통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굳건하게 말했어요. 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서아 씨는 짐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서아는 손을 빼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훈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 때문에 평생 비난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서아 씨도 나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거였어요. 내가 당신을 동정해서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전 못하겠어요. 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다른 편에서는 지훈의 할머니가 손자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는 서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지훈의 눈빛을 금방 알아차렸죠.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마당 정리를 돕고 있을 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요즘 무슨 마음 쓸 일이라도 있는 게냐? 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내가 늙었어도 눈뜬 장님은 아니란다. 그저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무래도 서아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습니다. 허나. 그 아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는 있느냐. 숱한 편견들을 마주할 각오는 되어 있고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 서아 씨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 사람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니? 할미도 젊었을 때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랑 사랑에 빠졌었단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들 했지. 하지만 난 내 마음을 믿었어. 그리고 지금껏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지훈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은 지훈아, 내 자신에게 물어보렴. 네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그 아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죠. 네, 할머니. 저 서아 씨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럼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두지 말 거라. 특히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지훈은 하늘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굳은 결심을 하고 찻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더 이상 서아가 도망치게 둘 수 없었죠. 그녀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카운터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요. 서아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서아 씨를 직접 봐야 해요. 얘기하고 이해해야 해요. 엄마가 서아 씨의 진짜 모습을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비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서아는 겁에 질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못 가요. 그런 말.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이 절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평생 이렇게 도망만 칠 거예요. 우리 엄마조차 마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둘이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서아는 말이 막혔고 마음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지온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 경멸 어린 시선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지온은 그녀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그냥. 나만 믿어요. 응. 서아는 옷자락을 꽉 쥐었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온의 집 문이 열렸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 서서 불쾌감이 가득한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습니다. 결국 왔구나. 평생 숨어 지낼 줄 알았더니 서아는 옷자락만 붙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온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녀의 어깨를 펴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서아 씨 데려온 건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전 이 사람 포기 안 할 거란 거 엄마가 아셔야겠어서요. 최 여사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분명히 말하지. 난 절대 이 애가 우리 집 문턱을 넘는 걸 인정 못한다. 서아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온은 분노가 타오르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단지 엄마가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로 저 사람한테 상처 줘도 되는 거예요. 서아 씨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잘못이 없어. 그럼 누가 잘못했는데? 최 여사는 차갑게 비웃으며 서아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넌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니?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이 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요. 저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온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 내가 얘한테 평범한 가정을 꾸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식 낳을 생각은 해봤어. 아니면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온이 서아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서아 씨를 존중할 수 없다면 저도 더는 엄마의 허락 따위 필요 없어요. 최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이 엄마한테 도전하는 거니? 도전이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지온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온 세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계속 이렇게 두어도 되는 걸까요? 서아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지온을 돌아봤습니다. 지온 씨. 그만해요. 지온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아 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서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지온 씨는 날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줬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지온 씨가 가족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지온 씨가 이 모든 걸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온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눈이 붉어졌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너 지금 스스로 날 밀어내고 있잖아. 그 사람들 말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서아 씨.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죠. 지훈 씨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기적으로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마친 서아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뛰쳐나갔지만 서아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그의 마음을 뒤덮은 감정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가 고통스러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다. 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걸 엄마가 막아준 거야.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건 쓰디쓴 조소였습니다. 엄만 절 구한 게 아니에요. 방금 제 심장을 죽여버리신 거라고요. 그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지금의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그가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 스스로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더 이상 지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죠. 차를 팔고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오후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을 쉽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돌아섰음에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처음 며칠간 지훈은 끊임없이 서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참아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제발,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줘요. 날 미워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침묵하지만 말아요. 문자 하나하나가 서아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인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쟤를 피할 거니? 서아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떠나려는 노력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단다.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돌아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답장은 안 했지만 서아는 매일 지훈의 SNS에 들어가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올리는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이 모두 그의 고통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지훈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기분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도 떠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훈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임을 알았지만 멈출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아가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때 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할머니였죠. 서아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얘야,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면서도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아니?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지훈이가 커가는 걸 쭉 지켜봤지. 걔가 이렇게까지 무언가에 끈질기게 매달린 적이 없었어. 하지만 이번엔
걔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겠더구나.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죠. 네가 지훈이 대신 그걸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서아는 침묵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도 너 같을 때가 있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죠. 서아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래전 나도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었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들 했어. 난 너무 무서웠고 결국 그 사람을 떠나보냈단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지. 가장 무서운 건 가족의 반대가 아니라 내 평생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였다는 걸 서아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평생 그 사람을 힘들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걔를 떠나는 게 걔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니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고집해왔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집 앞마당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테냐? 지훈이 고개를 돌려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이 걸린다 해도 받아들일 거예요. 할머니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가 보거라. 가서 그 아이에게 이 말을 똑똑히 해주렴. 지호는 희망이 어리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아가 지훈을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했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주전자 물 끓는 소리, 찻집을 찾는 손님들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이 나타나곤 했던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리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찻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조금 더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결의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카운터로 가더니 서아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무거운 물통을 대신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총각, 여긴 또 어쩐 일로 얼굴을 비추나. 지훈이 땀을 닦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가게에서 일 좀 하려고요. 혹시 안 받아주실 건가요? 박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하려면 일당을 줘야지. 근데 우리 집 가난해서 줄 돈이 없는데. 지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시켜만 주세요.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주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죠. 그가 정말 돌아온 걸까요? 또다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 걸까요? 그날부터 지호는 찻집에 머물며 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가기도 했죠.
총각이 탄 차는 너무 싱거워. 맹물 같잖아. 한 나이 든 손님이 인상을 썼습니다. 지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없이 새 차를 우려내 갔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죠. 서아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다시 돌아온 걸까? 어느 늦은 밤, 가게 정리가 다 끝났는데도 지우는 설거지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문가에 서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지훈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난 날처럼 굳건하고 다정했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당신이 알게 하려고요. 당신이 날 아무리 밀어내도 난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려고요. 서아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지훈 씨, 지금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고통일 테니까요.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지만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처마 밑으로, 메마른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아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아야, 문 좀 열어봐. 그녀가 급히 달려나갔을 때 눈앞의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이 가게 문 앞에 쓰러지듯 무릎 꿇고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숨소리마저 약했죠. 지훈 씨, 그녀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지훈은 힘겹게 눈을 뜨려 했지만 기력이 다한 듯했습니다. 당신,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지훈 씨, 내 말 들려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방 여사가 급히 지훈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얼른 안으로 옮기자. 서아와 엄마는 힘겹게 지훈을 방 안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그의 젖은 몸을 닦아냈습니다. 지훈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 안 피하는 거예요. 서아는 목이 메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바보예요. 왜 이렇게까지 몸을 망가뜨려요? 지훈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시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게 둘 수 없으니까.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지훈 씨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다신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요. 약속해요. 서아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포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그를 사랑하길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훈이 빗속에서 쓰러진 그날 밤 이후 서아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잠시라도 눈을 떼면 그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정성껏 그를 간호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 눈을 뜨면 서아는 이미 그 곁에서 따뜻한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녀는 책망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지훈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바보로 살아도 좋아요.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서아는 목이 메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건강을 되찾자마자
그는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 서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죠. 이제 왔니? 밖에서 그 난리통을 피우고 나서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서아 씨를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 온 세상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 집안은 생각도 안 해봤니? 지호는 고개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절 사랑해줘야 하는 곳 아니에요. 엄마. 정말 절 사랑하신다면 왜 절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최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생 처음 아들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죠.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사랑해 본 적 있냐고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엄마는 절대로 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최 여사의 몸이 떨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뜻을 따랐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엄마는 난 내가 후회할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유일하게 후회할 일은 서아 씨를 놓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최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을 막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오후 최 여사가 마당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였죠.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쥔 채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최 여사는 눈앞의 작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증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절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대답 없이 그저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 지훈 씨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이 이기적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만약 저 때문에 지훈 씨가 가족과 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가 떠날 거예요. 최 여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저 때문에 지훈 씨가 어머님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훈 씨에게 저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어머님이 절 받아주시든 아니든 전 항상 지훈 씨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요. 최 여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을 뺏으려 하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너를 받아들인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마. 서아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정말이세요.
최 여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너도 기회를 받을 자격은 있으니까. 그날 저녁, 지훈이 막집에 들어섰을 때 서아가 현관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멈춰 섰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서아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지훈이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훈 씨를 잃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서아 씨. 다시는 당신이 내 곁을 떠나게 두지 않을 거라고. 그녀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습니다. 믿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찻집을 열고 싶어요. 차뿐만 아니라 맛있는 디저트도 파는 곳으로요. 지훈이 열정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전 케이크를 굽고 당신은 차를 우리면 되겠네요. 지훈이 행복에 겨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은 서훈 찻집이라고 짓는 거예요. 우리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지라도 이번에는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서아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벨벳 상자가 꽉 쥐어져 있었죠. 오늘 그는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고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평생의 약속으로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서아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셔츠나 청바지 차림이 아니었죠. 오늘은 새하얀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었고 그의 눈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오늘 좀 달라 보여요. 지훈은 웃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죠. 할 말이 있어서요. 그는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서아의 엄마방 여사는 가게 구석에 조용히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교한 반지가 들어 있었죠. 이 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어. 서아 씨.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우린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건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믿어. 서아는 눈물을 흘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임서아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찻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바로 이 사랑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의 엄마는 눈물을 훔쳤죠. 가게 안의 손님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아의 손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날 선택해줘서. 지훈이 서아에게 청혼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길가 찻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머리가 하얀 한 할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걔, 정말 괜찮은 총각이야. 세상 사람들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아 아가씨를 진심으로 아끼잖아.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죠. 서아 아가씨가 몸은 좀 불편해도 착하고 성실하고 싹싹하잖아요. 지훈이가 걔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내가 다 감동이라니까. 다른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그건 그렇지만.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도 행복하리란 보장이 없지.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마을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듯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데 남의 행복을 멋대로 판단한. 누구나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거 아니었어. 가장 귀한 건 저 지훈이라는 총각이 모든 걸 무릅쓰고 자기 사랑을 지켜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지. 연애랑 평생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게다가 는 어쩔 거야.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한숨을 쉬며 작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재수 없는 소리 하긴 싫지만. 서하게 고엽제 후유증이라며. 그럼 나중에 애한테도 문제 생기면 어떡해? 지훈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줄곧 조용히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총각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이미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분명 미래까지 다 생각했겠지. 한 할머니가 서아와 지훈이 함께 찻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애들 앞날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 하지만 난 하나는 믿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모든 걸 이겨낼 방법을 찾는다는 것. 사람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론은 더 이상 비난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열리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지호는 서아의 손을 잡고 다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 서서 아들과 그 옆에 선 작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앉아라. 서아는 지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최 여사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정말 결정한 거니? 지훈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희 결혼할 거예요. 최 여사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멸의 눈빛은 사라져 있었죠. 서아야. 난 네가 지훈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더구나. 서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최 여사는 한숨을 쉬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말했죠. 넌 정말 많은 걸 견뎌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봤다. 그걸로 됐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아는 지훈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절 받아주시는 거예요.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지.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결혼식은 본 적이 없었죠. 서아는 소박하지만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지호는 식장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가까이 다가오자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자 온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주례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임서아 양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합니까? 지훈은 서아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주례가 서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신부 임서아 양은 신랑 강지훈 군과 함께 남은 여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당신은 내 사람이 됐네요. 서아가 그를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의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은 끝났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진짜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훈과 서아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미리 수리해둔 작은 집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늘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이른 아침, 서아가 잠에서 깨어 옆을 보니 지훈이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지났지만 여전히 누군가 옆에서 잠든다는 느낌이 낯설었죠.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죠. 지훈이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서아야. 괜찮아. 서아는 깨진 그릇 조각 앞에 굳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나. 그냥 프라이팬 꺼내려다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몸 상태 때문에 그녀는 늘 남들보다 손이 유난히 서툴렀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그릇 하나 깨진 것뿐인데 뭘. 걱정 마.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 아침밥 차려주고 싶었는데 맨날 당신이 도와주게 하고 싶지 않아. 지훈이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린 부부잖아. 누가 누굴 돕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하는 거지.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아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하고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려 애썼죠. 한 번은 높은 선반 위에 양념통을 꺼내려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지훈이 황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아는 선반을 올려다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도 혼자 다 해보고 싶어서. 맨날 당신 도움만 받기 싫단 말이에요. 지훈은 웃음을 터뜨리며 가볍게 그녀를 안아 들었습니다. 혼자 애쓸 필요 없어.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거잖아.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없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쌀쌀맞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서아는 관심받고 있음을 느꼈죠. 어느 날 오후, 서아가 앉아 손수건에 술을 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세아가, 이리 좀 와보렴. 서아가 얼른 수트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최 여사가 서아에게 천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거 비단인데. 네가 수 놓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사왔다. 손수건이라도 만들렴. 서아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저 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최 여사는 조금 쑥스러운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지훈이 손수건 만들어준 거 보니까 솜씨가 좋더라. 이 천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서 서아가 천 가방을 받아 들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너무 기뻐요. 최 여사가 작게 웃으며 서아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어휴, 뭘 그런 걸 고맙다고 하니. 이제 우린 진짜 엄마와 딸이잖니. 서아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어느 날 밤, 지훈이 늦게 퇴근해보니 서아가 소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처 다 완성하지 못한 수틀이 들려 있었죠.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내, 고생 많았네. 서아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지훈을 보며 웃었습니다. 왔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아가 웃으며 지훈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있잖아요. 난 매일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걸까? 지훈이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이 행복을 얻기 위해 싸워온 거지. 서아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신 이 손 놓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이 두 사람은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고 두 개의 심장이 하나처럼 뛰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기 전 어머니가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 말이 있단다. 지훈이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만, 내 선택을 의심했었다. 하지만 이젠 알 것 같아. 내가 옳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서아 씨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최 여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더 이상 여론의 풍파나 시련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서아는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를 건설할 평화로운 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훈과 서아는 시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찻집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서훈 찻집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세련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서아는 진열대에 찻잎 상자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분주하게 쟁반을 나르고 환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들어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 두 사람 가게가 아주 환해졌네. 우리 꼬마 아가씨가 이제 사모님이 다 됐어. 서아가 행복이 어린 눈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저씨.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같이 꿈꾸려고 가게 열었어요. 지훈이 곁에 서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희 꿈이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화롭게 좋아하는 일하면서 사는 거죠.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그거 맞죠? 지훈이 서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그걸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 지훈과 서아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뜻밖의 우편 배달부가 들렀습니다. 지훈은 봉투에 적힌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편지를 열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들, 지훈아. 이 편지를 보면 놀라겠지. 엄마는 서아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야 엄마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서아가 엄마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줬어. 절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는 게 엄마의 고집스러운 편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엄마는 서아가 널 돌보는 모습, 그리고 네가 망설임 없이 그 애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두 사람이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지켜봤어. 그리고 깨달았지. 만약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서아라는 걸?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들. 그리고 서아에게 전해다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 엄마가. 서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절 받아주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웃으며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받아주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신한테 고맙다고 하시잖아요.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어머님한테 사랑받게 됐어요. 지훈이 그녀를 품에 꽉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날 오후 지훈과 서아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익숙한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풍경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낸 두 사람은 이제 절대적인 평온함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날 감싸줬던 거. 지훈이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당신, 나 엄청 무서워했잖아. 서아가 입술을 삐죽이며 지훈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래요. 갑자기 지훈이 서아를 번쩍 안아 들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요. 서아가 놀라 그의 목을 끌어안았죠. 뭐예요? 내려줘요. 빨리. 지훈이 사랑 가득한 눈으로 웃었어요. 그냥. 추억을 되새겨보고 싶어서 서아가 웃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있잖아요. 예전엔 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내가 틀렸었다는 걸? 지온이 그녀를 바라보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사랑은 겉모습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내 마음을 찾았어요. 바로 이 품 안에서요. 지호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품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사회의 압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나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시련을 극복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죠. 지온과 서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용기와 굳건함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아는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성실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행복을 누릴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까봐 늘 두려워했죠. 그리고 지호는 사회의 편견을 무릅쓰고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내면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반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서아는 한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떠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도망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지호는 사랑이 외모나 타인의 비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 진심,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가족은 당장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끈질긴 노력을 통해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던 사랑을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견고한 사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